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제가 우연히 타로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듯이 어쩌면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화와 혹시 놓치고 지나치지 않도록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가 무엇일지 여러분 카드들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초록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들 살펴보면 여러분에게는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어떤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운명의 테스트라고 여겨질 만큼 좀 커다란 일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카드들을 보면 특징적으로 그 일들이 여러분을 조금 바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일,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일, 내가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나서 나도 분명히 누군가한테 전해줄 말이 생기고 또 전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요. 새로운 깨달음도 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먼저 오늘 키워드로 뽑은 카드들 보시면 모험이라는 단어, 또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이런 카드가 떴는데요. 이 키워드만 읽어봤을 때 초록분들은 어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조만간 생길 수 있고 취미를 새로 배우실 수 있고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전문적으로 해볼까? 약간 이런 욕구도 생기실 수 있어요. 특히 모험이라는 속성 안에는 몸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운동처럼 좀 몸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해보지 않으셨던 투잡을 하신다든지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학교로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어떤 코스에 입문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또 사람들도 만나시는 그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여러분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전면적으로 확 바뀐다기보다는 지금 일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서브로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더해지는 그런 수준의 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바빠지는 일,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왠지 안 해야 될 것 같고 좀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추가적인 일에 대한 권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또 외부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기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꼭 그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한번 극복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완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던지고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던 일을 유지하시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 이게 운의 흐름상 훨씬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한 번에 전공을 갈아탄다기보다는 좀 간을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진 다음에 적응기를 두는 것, 그러면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직 염두에 두신다면 그 관련된 쪽에 충분한 조사를 하신다든지 아예 다른 업계로 가려고 생각하신다면
알바로 조금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뭔가 실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직한다고 하셨을 때는 최종 결과를 다 받고 또 신체 검사 같은 것까지 다 끝나고 또 모든 체크가 다 끝난 다음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간을 좀 보면서 실제로 알바를 병행하면서 그 다음에 그만두는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또 비슷한 흐름으로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이직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간에 둘 다 병행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라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몸의 움직임과 변화가 올 텐데 그 앞서서 병행의 기간, 약간 바쁜 것을 감내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동의 제한은 확실히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회사원이시라면 어떤 업무를 새로 받게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인수인계한다든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일을 배운다든지 이제 그럴 때 오늘 카드들은 그렇게 하던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새로 갈아타라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냉큼 받아들이시기보다 이전 일을 바로 그만두고 뜨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또 동시에 그걸 하는 거를 하늘이 약간 테스트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여러분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동하는 게 변화다라기보다는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약간 양다리를 걸쳐라 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동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이신 분들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데 그건 이미 내가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취약했던 쪽을 새롭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차피 A라는 과목은 평소에 잘했으니까 이건 그만하고 새로 이제 B라는 과목에 여러 개의 인강을 막 신청하고 아예 B라는 과목을 정복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원래 하던 A라는 과목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예 B라는 과목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B의 실력은 늘 수 있지만 손을 놔버리는 A라는 과목에서는 성적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소 버겁더라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해봐라. 그렇게 몸을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노력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조금 더디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임무 이런 차원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어떤 동아리라든지 여러분이 학급이라든지 회사원이시면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취미활동 안에서 총무를 맡는다든지 회계를 하신다든지 이런 역할이 새로 부여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한테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 리더가 되라고 이런 제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새로 맡게 되는 역할 이것도 잘해야겠지만 원래 하던 일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반에서 이제 회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회장 일에 너무 꽂혀서 이제 원래 하던 공부에 손을 놓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우리 반 분위기를 잘 잡으려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한다든지 또 교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나의 역할이 왜곡되면 안 되겠죠. 이런 예는 지나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초록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새로 오는데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뭔가 끌리게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심취하게 될 수 있어요. 갈아타는 거에만 꽂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 패턴이라든지 혹은 원래 해야 되는 본분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 그 과거의 일에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동아리 회계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회계가 되어서 돈 계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자체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다 돈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 보시면 초록분들은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장점이 분명히 있고 이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임무를 준다든지 어떤 변화의 제안
이동의 제한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한테 데빌 카드가 떴기 때문에 한쪽으로 끌려서 한쪽으로 쏠려서 균형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한쪽으로 꽂히게 될 수 있다. 이번에 다가오는 새로운 것은 당신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하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완주 6번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이 상황 안에서 변화 안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맛있어 보이는 열매라고 해서 냉큼 먹어버리면 독사과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데빌 카드랑 칼의 여왕이 같이 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운동 시작하는 분들, 새로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선해서 여러분이 꽂히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직장, 공부 이런 걸 뒤로 미뤄두면 안 되겠죠. 나 이거 배워서 나 이제 이직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해요.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움의 욕구라든지 이동의 욕구가 막 생기게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오늘 카드들은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걸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적절히 배우고 또 미래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준비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카드들에 보시면 선물 카드도 들어와 있고 또 유명해진다 라는 의미도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선포가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제안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빠진다. 이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것이 몸과 마음을 바쁘게 한다. 하지만 바쁜 쪽이라고 해서 내가 한쪽의 균형 감각을 잃고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모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또 이건 분명한 자극이 되지만 그게 완전히 과거를 당장 벗어던지는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는 키워드도 있지만 위에 숫자가 중요한 카드라 이 숫자 55가 떴는데요. 숫자 55 자체는 이 엔젤 넘버, 천사가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명예나 성찰, 또 지적인 의미에서의 배움, 성장, 또 학습을 통해서 안정을 갖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모험이라고만 한다면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활동적인 변화를 주로 예상하지만 그런데 그냥 모험이 아니라 이 숫자 55를 끼고 있는 모험은 불안정한 것에서 안정으로 넘어가는 열심히 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단단한 언덕을 가지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가 되는 그런 모험, 또 멀티플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모험, 마치 이제까지는 왕세자로 살던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은 이전의 일을 바탕으로 한 차원의 성장이다. 또 그 안에는 학습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배운다는 것은 누적의 의미가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배워두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숫자 55를 끼고 있는 모험은 겸손하게 학습을 받아들여라. 또 그 안에서 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운명이 주고 있는 임무이다.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알고 점진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또 뒤에 들어온 이 가르침과 배움?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55를 끼고 있는 모험이랑도 연결되지만 위에 있는 숫자 57은 이게 수비학으로 보면 3으로 연결되거든요. 숫자 3은 결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걸 누군가 새로운 사람에게 전해준다든지 이전에 있던 경험들이 3이 되어서 여러 개가 되어서 합쳐져서 다듬어지는 그 가르침을 말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여러분이 조만간 어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리더가 되보라고 한다든지 관리자가 되어보라고 한다든지 추가로 어떤 일을 더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점이 장점이니까 이쪽 부분을 새로 배워보는 게 어때? 이쪽 코스를 수강해보는 게 어때? 추가적으로 이 과목 공부해보는 게 어때? 약간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린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나 친구가 다가와서 평소에 너 이 과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과목 문제집이 하나 있어. 이거 하나 풀어볼래? 약간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랑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럴 때 새로 받게 되는 문제집이 완전 재밌어 보이고 완전 꽂히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풀던 문제집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초록분들은 한 번에 좀 2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는 그게 선물처럼 여겨지지만 어쨌든 좀 바빠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계약이 들어오는데 그게 기쁘긴 하지만 업무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계약을 뭔가 기한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정도고요. 회사원이시라면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지역을 새로 맡는다든지 어떤 추가 업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좀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다가와서 새로 취미 같이 해볼래?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과연 짬이 날까? 재밌어 보이는데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좀 바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초록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스케줄이나 여러분의 활동량을 좀 넘어서는 좀 커다란 변화가 들어오는 게 가장 공통적인 줄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평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일에는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고 또 부담감도 가지게 돼요. 또 오늘 카드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유독 강하게 나온 것을 보면 초록분들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강하신 분들, 약간 완벽주의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100% 확신이 없으면 약간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 저게 땡기는데 과거 것을 다 던지고 아예 저쪽에 올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죠.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또 꼼꼼하신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 보시면 염소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염소자리 카드는 기본적으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뚝심이 있고 잘 해낸다. 또 염소자리 성향이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일을 맡겨놓으면 굉장히 안심할 만큼 잘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는 골든에그, 황금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황금알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황금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 나가기 전에는 다른 알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황금알이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황금알이 돌연변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막상 2가지 일을 다 잘하실 수 있고 또 이번에 다가오는 새로운 제안, 여러분 멀티로 하셔야 되니까 좀 바쁘기도 하고 모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부담되니까 아예 거절하겠어. 아니면 새로운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과거의 일은 다 던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일도 마무리를 하고 유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추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새로운 취미가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아예 모든 일을 그만두고 취미에만 몰입한다면 주객전도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 염소자리 카드에서는 성공을 인식해라 라는 문장도 들어와 있거든요.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당신에게 성공이 온다.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고 시기로 보면 빠르면 10주 안에 더디면 10개월 안에 이런 2가지 일을 병행하는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약간 바쁠 수 있는 도전,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또 2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배우게 되는 통찰력, 또 지혜가 분명히 생기고 또 그런 일을 배우는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또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다음 큰 변화, 여기에 대한 카드들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좀 끝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뭔가 끝이 나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잘 끝난다. 이 끝이 나고 노랑분들은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 이런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좀 막혔던 일,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뭔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곧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노랑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해결할 수는 없었던 일, 가장 묵직한 고민, 그게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시험의 결과를 기다린다. 이직이나 자격증, 수험생 생활이신 분들 오늘 노랑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합격의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학금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사업이나 프리랜서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뭔가 계약이 들어와야 되고 고객이 와야 되는데 근데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 분들, 지금 솔로라서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노랑분들은 지금 뭔가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난다. 합이 들어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상대방이 있게 되고 이제 고객이 있다든지 어떤 외부적인 주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노랑분들은 이 기다림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시간이 꽤 길었을 수 있다라는 것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키워드 카드에서 인내심 카드가 떴고 또 가운데에도 이 미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끝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인내심이란 단어랑 미로라는 것은 내면의 복잡함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1차적인 원인이나 가장 큰 원인, 이게 상황에 있거든요. 나의 의지보다도 더 큰 세력이 하나 있고 그게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미로 속에 나를 집어넣은 거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근데 그냥 내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었던 상황, 어떤 외부적인 합이 들어와야지 해결이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 미로 속에서는 또 여러분이 어떻게든 계속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셨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노력을 하셨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냥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인내심 카드 보시면 위에 숫자 2가 들어왔는데요. 숫자 2는 좀 줄다리기 같은 상황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 반대의 힘이 있다. 그래서 좀 팽팽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우리는 보통 숫자 2를 생각하면 뭔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지만 사실 숫자 2는 대립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해요. 두 가지의 성질이 아예 다른 게 만나면 처음부터는 화합이 만들어지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2만 봐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 반대의 왼쪽 힘이 꽤 강력하고 마치 그 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계속 반대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 미로 카드에서도 숫자 52가 떴는데 이 52는 숫자 7로 연결되거든요. 숫자 7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두고 이제까지 고민을 꽤 오래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내 탓인가? 내 문제인가? 자꾸 성찰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미로에 들어있는 사람은 미로가 문제인 거지 미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당연히 미로 밖으로 나오기 힘든 것이고 상황이 이런 건데 여러분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미로에 들어가게 되었나? 이 미로는 내가 설계한 게 아닌데 왜 나는 미로에서 나갈 수 없나? 내가 설계한 미로가 아니니까 당연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나한테 탓하고 있는 거죠. 나 때문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계속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완성이라는 키워드, 또 완성수 숫자 9, 또 자유라는 키워드, 메시지 카드 이렇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정적이고 기다림, 미로의 상황은 이미 9에 이를 정도로 거의 끝에 왔다. 이제 다가오는 건 자유이고 새 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자유의 메시지가 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자유 카드에서도 보시면 여러분은 묶여있다고 생각하셨던 과거, 이 과거에는 다 달이 달려있고 구름이 있고 별이 있고 여러분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발걸음을 새로 내딛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유 카드를 또 미로 카드랑 엮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아마 미로를 걸어오신 시간들, 이걸 통해서 더 강해졌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좀 가시밭길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여러분이 미로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갈등 상황,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날들, 이제까지 걸어오신 어려웠던 길들,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달을 갖게 되었고 별을 갖게 되었다. 이제 지혜를 얻게 되었다. 또 여러분의 노하우도 쌓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칼 2번과 동전 7번의 흐름, 이 보류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열매는 분명히 익어왔고 이 시간이 없었다면 다가오는 좋은 소식, 메시지 카드랑 컵 6번 카드에서 말해주는 이런 새로운 제안, 이거는 다 이제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은 또 심판 카드랑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끝이 왔다. 이제 너는 미로에서 나올 것이다. 다만 눈부시지 않도록 눈을 조심해라.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제 진짜 끝이다. 관에 갇혀있던 시체의 몸에서 나와라. 이제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오고 또 합격의 장면이 들어오고 이름이 드높여지고 좀 순식간에 주목받는 그런 장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시상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가 공정한데 또 공정한 평가가 봤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미로를 열심히 걸어오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을 받을 만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하게 공표되는 상이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올라가셔서 상을 받고 수상소감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미리 수상소감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또 여러분이 수상식을 생각하면 내가 옷이라도 잘 차려입을 걸, 내가 할 말이라도 준비할 걸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또 노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미로의 상황, 힘든 인내의 시간,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꼭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이제 불만족스러웠던 상황은 정말 끝이 날 것이다. 이 변화가 올 것인데 여러분은 두 가지를 또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미로의 끝이 정말 금방 올 텐데 그때 사람들이 또 세상이 여러분을 확 주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 터널을 나올 때 눈부신 것을 대비하는 것.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끝나는 소식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건 내 거야 라고 거머쥐는 이런 용기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힘든 시기의 끝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메시지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눈부시는 시기를 대비해서 또 그것을 두려워서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메시지 카드를 보시면 바닷물에 작은 병이 있는데 또 이 안에 좋은 소식,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병을 잡았다가 괜히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 소식을 잡지 않는다든지 혹은 저거 별거 아닐 것 같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계의 경우라면 여러분에게는
연인이라든지 베프라든지 좋은 인연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혼자였던 상황,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변에서 소개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혼자 있던 시간이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혹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네가 여기 참여해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또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 너무 귀찮아. 나 그냥 미로 안에 앉아 있을래. 나 이제까지 기다린 것도 지쳤어. 더 뭐 좋은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그럼 더 이상 밖으로 나올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밖으로 나갔다가 괜히 주목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을래.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뭔가 부족해. 내가 외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스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밖으로 걸어 나오지 않으신다면 또 이렇게 여러분의 스스로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변화를 가로막으신다면 또 방어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 좋은 소식을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동전 7번 카드에서도 열매는 이미 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림의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서 약간 타성에 젖을 수 있거든요.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안 될 거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시도해. 이렇게 방어적으로 되는 거죠. 이 인내심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인내심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노랑분들은 내가 인내심을 가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냉정하게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거, 그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정말 이제까지 팩트를 따져봤을 때 무엇을 했나? 내가 미로를 걸어오면서 어떤 길을 지나왔을까? 여기는 지나왔으니까 여기는 다시 가지 말자. 저쪽 골목은 다시 안 가봐도 될 것 같아. 나는 충분히 시행착오를 했어. 약간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마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제 끝이 올 거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쓰면서도 동시에 머리를 쓰셔야 돼요. 체력이 부족하고 나는 지쳤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점검하고 또 나는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반복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철저히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미로를 나오기 전까지 짐을 챙기는 과정, 또 마지막 골목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앞으로 솔로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 일,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 그걸 지금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는 나는 커플이라서 할 시간 없을 것 같아. 이런 관점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공부, 취업 준비, 이직 준비, 이제 곧 끝이 날 거니까 정말 최종 마무리를 하신다든지 내가 이제 취업할 거니까 수험서를 읽어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봐야지. 어쩌면 최근 노랑분들이 지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끝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짤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딱 제한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분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을 가지신다면 남은 기간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완벽한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수능 마지막 순간에 수능 날에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실 것 같으신지 내가 탐구 과목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탐구 과목 앞에 쉬는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그때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읽고 있진 않겠죠. 그럼 그때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틀렸던 문제, 이걸 정리한 오답노트라든지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 이런 거를 보고 계시겠죠. 이제 그러면 내가 오답노트를 그럼 그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계속 많이 풀고 그날 가져갈 오답노트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고 또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드리는지 또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이 문제를 틀리면 수능 보는 날에 가져갈 문제일까? 아니면 오늘 그냥 머리에 넣어버리고 이 문제 버릴까? 오답노트에 넣을까 말까? 이렇게 접근하시겠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개념을 보충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오답노트만 쭉 만들고 끝낼 건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역순으로 마지막 순간에 할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좀 거꾸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드래곤의 접근법이거든요. 처음과 끝을 꿰뚫어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이 시간의 여행자, 이 시공간을 관통하는 능력,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는 내가 올해 수능을 정말 잘 볼 수 있을지, 나 혹시 내년까지 보지 않을지, 약간 이렇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지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마지막 장면을 두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읽어보죠. 완성의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를 봤을 때 그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조만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럼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현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다시 구성해 보는, 현재를 재구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딱 주목이 들어오는 순간, 미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때 됐을 때 여러분은 내가 그 당시에 이미 이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수상소감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시간을 즐겨라 라는 문장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하나의 미로 같은 상황이 끝이 날 것이고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장면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미리 예상하시고 나는 이제 수험생활 끝날 거야. 나는 솔로의 생활 끝날 거야. 지금 부정적인 시간 끝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즐겨보자. 어차피 성공도 올 건데 내가 지금 왜 피곤해?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성공의 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를 보면 얼마나 현재를 잘 즐길 수 있을까? 이런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부분을 보시면 빠르면 7주, 오래 걸린다면 7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노랑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의 계획, 끝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의 끝에서부터 거꾸로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 제한의 미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7주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은 7개월을 딱 정하셔서 7개월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을까? 나는 최종적으로 7개월 뒤에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어 라고 먼저 정해보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내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 같은지, 그럼 5번째 달은 어떻게 보낼지, 4번째 달은 어떻게 보낼지, 또 지금부터 한 달은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역순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미로의 상황, 이 끝을 완전히 확실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 터널에서 나오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눈부신 변화를 맞이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인내해야 되는 상황,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 이거 이제 진짜 끝이 날 거고 합격이 들어오고 인연이 들어오고 좋은 소식이 오고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또 이제까지 인내심 가졌던 거, 고생했던 거 이제 진짜 내가 완성시켜줄게. 이렇게 하늘의 통보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의 키워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좀 금전적인 부분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 키워드 카드에서도 보시면 금전적인 훈련 이런 단어, 또 직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차원 중에서도 좀 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이 카드는 좀 숫자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수비학이 담겨져 있는 카드예요. 수비학 관점에서 이 22라는 숫자는 좀 타로 카드가 메이저 카드 22장으로 이루어진 만큼 22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 22를 끼고 있는 직감은 우주, 시간, 공간 이걸 관통하는 직감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우주가 연결시켜주는 행운, 불가사리하고 미스테리한 힘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숫자 22는 우주가 여러분에게 행운을 붙여줄 것이고 특히 귀인도 붙여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마지막 순간에 특히 금전과 관련된 행운이 쥐어질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행운도 주어지거든요. 이 20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좀 돈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는 이런 숫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 금전적인 훈련 키워드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하양분들의 변화는 나는 정말 돈이 확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온다. 근데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이 행운을 완전히 하나도 뺏기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 가져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금전적인 훈련이라는 키워드는 돈에 대해서 정의로운 기준을 가져야 되고 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돈의 흐름이 생긴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너 돈을 좀 잘 다뤄봐 라고 기회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돈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을 다뤄봐라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는 또 사람이 한 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좀 돈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고요. 혹은 돈이랑 관련된 기회가 여러 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하게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 좀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이 금전적인 훈련이라는 카드 위에 있는 숫자가 48인데요. 이 48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으로 3으로 볼 수 있거든요. 3은 원래 점과 점이 만나는 직선이 있는데 거기에 점이 하나가 더해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좀 최초로 2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반합의 새로운 메시지가 창조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금전운에는 사람들도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양분들은 그래서 조만간 돈에 큰 변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도 들어온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돈이 좀 부족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생각은 되게 많으신데 아직 여러분의 뭔가 매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든지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다든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이상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목표랑 현실이랑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다가올 변화에는 동전이 막 깔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에서는 동전이 2개밖에 없어요. 유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나도 좀 나를 위한 사치 해보고 싶은데 내 예산이 좀 빠듯해. 그냥 먹고 사는 생활하는 정도는 되는데 난 좀 아껴서 살아야 돼. 알뜰하게 살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나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뭔가 좀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고 내가 좀 넉넉하면 배우고 싶은 것도 여유 있게 배울 수 있는데 특히 뒤에는 칼 9번이 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돈이나 기회나 어떤 결과나 성과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돈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 않으신 하양분들이라면 오늘 리딩을 돈으로 보지 마시고 결과물이나 나의 성과, 내가 받게 되는 등급,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자유시간도 생길 것이고 자유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볼 수 있고 뭘 사러 간다든지 어떤 지혜를 늘리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해본다든지 이렇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걸 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추가로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등급이 잘 안 나오고 등급이 낮은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과목은 문제도 풀어야 되고 개념 정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원래 기본 실력이 있는 과목이고 내가 원래 1등급이면 문제를 풀면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고 또 오답만 보면 되고 개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전이라든지 공부 상황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에 올라가면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물리적으로 훨씬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죠. 좀 빡빡하고 빠듯하고 이제 거기서 오는 휴식 부족,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부분을 칼 9번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되게 많은데 뭔가 돌파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하양분들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들어온다. 기프트 카드 그리고 결합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 결합은 아까 보셨던 금전적인 훈련의 숫자 48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들어오고 누군가랑 결합이 되고 사람이 또 선물을 가지고 온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하양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선물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오고요. 그리고 사람이랑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선물이 온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대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이신 분들 이렇게 사람과 함께 선물이 온다라는 차원으로 연결해 본다면 계약의 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래의 운, 동업자의 운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거래처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콜라보를 해보자, 협업해보자 이런 가능성 또 직장인이신 경우는 이직의 가능성, 새로 만나는 사람 혹은 부서의 이동, 새로운 프로젝트, 후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능력이 좀 새롭게 비춰지고 각광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봉이 올라갈 수 있고 고가가 잘 나오고 인정받는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죠. 학생이신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까지는 좀 미적지근했던 결과에서 넘어서서 시험 결과가 잘 나오고 또 합격의 운도 들어오고 조만간 돈의 흐름의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든지 주변에서 나랑 같이 해보자 제안도 들어오고 또 내가 뭔가 여유가 생기면서 들어오는 새로운 인연 전공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람과 함께 선물의 돈 이런 흐름으로 연결해 보면 투자같이 보이는 경력금을 받게 된다든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돈과 인정 이게 한 번에 들어오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이런 운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하양분들은 내가 과거로부터 쌓아온 덕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노력한 게 헛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 얻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카드, 여러분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되는 가치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나에게 오는 기회도 내가 최대한 활용하자. 나는 겸손하게 생각하자. 이런 자세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나중에 든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하게 메시지가 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 그렇다면 상황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양분들의 변화는 내 마음에서 먼저 생기면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외부가 먼저 변하고 선물이 오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심리 변화에서도 보시면 동전 3번의 협업, 그리고 동전 10번, 완성의 의미인 월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 인복이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새로운 제안, 인물이 들어오고 삼각형을 이루면서 차원이 달라진다. 또 바로 동전 10번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금전운의 최대치로 연결될 수 있고요. 내가 사람의 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성과의 포텐이 터지게 되고 더 큰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과 같이 맺어지면서 성과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완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수 있고요. 한 달에 10만 원의 고민을 했다면 이제 100만 원을 두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5등급에 머물렀다면 한동안 터널에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되면서 3등급이 되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관점에서 공부를 보고 그러면 그게 더 커지면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단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을 끌어주는 사람의 운이 들어오고 금전운, 합격운, 성과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지금부터 사람이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또 행운으로 연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또 조언 카드를 보시면 타란툴라가 떴는데요. 타란툴라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독거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타란툴라는 굉장히 인간이랑 친화적이고 굉장히 유순해요. 독성도 많이 위험하지 않고 그냥 딱 자기 몸을 보호할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진 않아요. 오늘 타란툴라 카드가 하양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는 이 타란툴라가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앞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하지만 타란툴라는 원래 여러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고났으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을 또 한 번에 해낼 수 있다.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유연성이 있다.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거미라는 존재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이 나무랑 나무 사이에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에다가 거미줄을 짓는 자기 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계획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보면 굉장히 계획성이 있고 꼼꼼하게 집을 짓거든요. 오늘 타란툴라는 하양분들한테 여러분은 타고난 멀티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당신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당신 존재는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이 있고요. 또 나는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믿어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면 여러분에겐 조만간 귀인이 들어오고 또 금전운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제안이 들어올 텐데 근데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좀 거절하게 되고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 당신은 이제까지 잘 해왔다. 이제 곡물이 되었다. 이제 정말 수확할 날만 남았다. 이런 메시지도 떴거든요.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하양분들은 빠르면 6주, 또 길면 6개월 내에 이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금전의 운과 보상의 운이 들어올 때, 또 귀인의 운이 한 번에 들어올 때 그걸 다 거머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큰 변화, 또 특성들을 읽어봤는데요. 빨강 분들의 변화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풍요라는 단어, 또 독립, 이런 단어들이 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변화의 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 또 명예라든지 보상, 성과, 또 계약이나 문서, 물리적인 이동,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의 변화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 인생책이 있는데 커다란 한 챕터는 이제 끝이 정말 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의 것이 하나 완전히 끝나게 되고 딱 여러분이 새롭게 사인을 하시고 누군가랑 딱 당당히 보고 악수하는 약간 이런 장면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좀 계약의 운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계약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떠나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 카드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사실 숫자가 더 중요한 수비학 카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뽑으신 풍요 카드에 보시면 88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수비학은 원래 한 자릿수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뽑으신 숫자는 88, 11, 다 연속으로 같은 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딱 엔젤 넘버, 특별한 숫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특히 수비학에서 88은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번영할 것이고 거대한 부가 오고 금전적인 거래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8이라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터지는 대박운보다는 당신이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으니까 8까지 왔다, 이제 보상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묶여있던 게 끝이 나고 빛을 보고 인생의 새로운 상황이 등장한다.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에 묶였던 관계가 끝난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하늘이 다 봤다. 이제 열매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 중에서 좀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것 혹은 일하셨던 것, 투잡을 하시면서까지 경제적으로 좀 고군분투하셨다든지 금전적으로 아둥바둥 하셨다든지 이제 그렇다면 그게 곧 해결이 되고요. 합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빨간 분들은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업하셨던 분들은 이제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유명세를 얻게 될 수 있고요. 금전적인 지원, 투자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 분점을 내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한 단계 이제 다른 조건의 계약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사인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딱 독립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딱 맞는 집 이제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금전적인 풍요가 들어오고 독립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에 관해서 자유가 같이 물리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취업이 안 돼서 고정적인 월급이 없었다면 이제 월급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고 내가 이제까지는 빠듯하게 생활했는데 연봉이 오르게 되면서 여유자금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빨간 분들은 특히 돈이랑 관련된 계약에서 굉장히 유리하시거든요. 여러분한테는 문서의 운이 오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현재까지 하셨던 일을 기반으로 확실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장면을 연결해보면 여러분은 이제 명예가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너를 더 높은 자리에 임명해 주겠다, 이런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임명장을 받는다든지 승진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명패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고 우리를 대표해달라라는 지위에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다른 조직의 대표와 만나게 되는 그런 독립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우리 조직을 대표하여서 서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독립이라는 단어 위에 적힌 숫자도 이 엔젤 넘버 11이거든요. 이 11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1이 2개가 만났기 때문에 아주 창조성이 극대화되고 도전이 있고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1등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그 안에 타고난 예술성이 있고 지도자가 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발명가가 되고 혁신가가 되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간분들의 독립이라는 개념은 그냥 혼자 사는 그런 독립의 차원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독립의 수준이고요. 이제까지 묵혔던 게 해방되는 독립, 식민지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데 그게 도전이 그냥 힘든 도전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희열을 느끼게 된다, 자유를 맛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심리에서는 컵 4번이 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실감하기에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인공도 바닥에 있는 컵만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두고는 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감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정말 기대가 된다면 컵 3개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하고 앞을 바라볼 텐데 지금 계속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도 못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주어질 거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또 이제까지 해온 일이 의미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건데, 현재 여러분은 지금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내가 왜 이게 없을까? 이걸 계속 결핍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컵이 들어오고 뒤에 완즈의 시종은 호기심, 이런 장면을 말해주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을 기반으로 전차 카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사건 카드에서도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도 이동을 말해주는 11번이 동시에 떴거든요. 문서로 인해서 이 문서는 나에게 새로운 호기심이 되고 이 호기심을 통해서 나침반이 나에게 새로 주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서를 쥐어주게 되는데 이 문서 안에는 나침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나침반을 보게 될까? 우리가 언제 방향을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려는 방향이 맞는지, 목표에 맞춰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때 나침반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방향을 생각하는 때는 또 그게 문서랑 관련돼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집을 이사할 때, 내가 독립할 집을 구할 때, 혹은 사업장을 새로 확장하려고 고민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방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고 거실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문서를 결정하잖아요. 또 방향과 문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맨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 노선을 확인한다든지, 내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간다, 새로운 학교에 간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확인해 보고 이동 경로를 생각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분은 문서운과 이동운이 한 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운이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빨간분들은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이제 새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나니까, 또 처음 데이트를 하니까 중간에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약속을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자주 가는 데이트 장소가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혹은 예전 인연이랑은 자주 가지 않았던 곳이 있는데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이랑은 거기를 중간 지점 삼아서 자주 가게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면서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우리 어디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딜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같이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을 고민하게 되고 움직임을 고민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도 문서랑 이동이 같이 들어오는 거는 동거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약혼이나 결혼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관계의 가능성, 이동의 가능성, 결합의 가능성, 문서에 사인하는 장면.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예전에 만족이 되지 않았던 부분,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여기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과거가 깔끔히 청산되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차 카드랑 심판 카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과거를 완전히 버려야겠어. 이런 의지가 확실히 생기고 또 외부에서도 가도 된다. 라고 강하게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심판 카드의 부활의 의미는 이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아예 없애고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몸만 새롭게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의 새로운 이동은 과거에 가져오셨던 이런 기억이나 역사, 또 여러분의 지식, 지혜 이런 게 당연히 인정받을 만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골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요의 카드의 88이라는 숫자도 이 과거의 걸음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인정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의 힘은 과거를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긍정적인 기운들을 뽑아내라. 이런 뜻도 있어요. 나는 이제 새로 움직일 것이고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통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는 곳으로 간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 또 나의 노력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날카로운 판단력이나 또 여러분은 또 타고난 통찰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믿고 돌진해라. 새로움을 향해 가야 한다. 이 전갈 카드가 떴는데요. 이 전갈은 타고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날카로운 촉이 있고 아주 타겟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독을 목표에 딱 맞춰서 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빨간 분들은 조만간 이런 문서의 운, 또 여러분이 문서를 쥐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문서가 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이 이미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신의 타이밍, 이제 내가 검토해야 되는 문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문서의 운을 제대로 잡고 또 그걸 날카롭게 판단하고 문서의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는 부분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받아보시면서 또 어떤 새로운 이동의 기회가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 또 이동에 있어서 주저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계약과 문서의 이동의 운에 있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계약을 이끌어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심리 카드에서도 마지막에 동전 9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동전 9번 카드에서는 이 주인공인 유니콘이 앵무새랑 같이 있고 포도나무 앞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거든요. 이 포도나무는 타로 카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알알이 맺혀 있는 풍요가 온다. 축복이 다가온다. 또 축복을 이렇게 당당하게 즐겨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또 빨간 분들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중심을 찾아라 라는 문장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중심이 이미 있어요. 이제 문서의 운, 계약의 운, 금전적인 풍요의 운, 그러면서 이동하는 운, 이런 게 한 번에 들어올 텐데 이 계약에서는 당연히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 꼭 가지시고요.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단호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기로 봤을 때는 빠르면 12주, 또 오래 걸리면 12개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이 좀 멀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나는 지금부터 다가올 문서운을 대비하면서 여유 있게 생각하고 또 편안하게 나의 중심을 찾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는 풍요를 기대해 볼지 또 어떻게 그걸 기반으로 자유를 누릴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신감을 끌어올리시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아보신 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다음 큰 변화 읽어봤는데요. 파랑분들의 변화 키워드에는 이 우연 같은 필연 그리고 관계의 변화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걸 보면 파랑분들은 뭔가 대운이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인맥 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떤 외딴 섬에 혼자 서 계세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외딴 섬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서 계신 주변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있다.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순간이동처럼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달라지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나 멀리 왔구나. 이렇게나 주변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주변 환경이 그냥 바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둘러봤을 때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방식의 인간관계에서 좀 한 번의 변화를 맛보실 수도 있어요. 또 우연 같은 필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싱크로니시리, 이 단어는 정말 하나의 우연 같은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운명, 이걸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맥이 하나 바뀌게 될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아예 여러분 주변에 인맥이 새롭게 구성된다. 아주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뽑으신 이 키워드 카드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위에 적힌 숫자가 중요한 카드인데요. 이 관계의 변화를 말해주는 카드 위에 숫자 56이 떴는데 이 56은 수비약으로 보면 11이 되거든요. 이 11이라는 숫자는 엔젤 넘버라 아주 개성이 강한 숫자예요. 완전히 독창적이다. 예상할 수 없는 마법이 숨겨져 있다. 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관계가 좀 고여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한 곳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든지 나는 이 관계, 연인 관계, 사랑 혹은 우정 관계 난 좀 고여있어.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쪽에서 좀 예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태솔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파랑분들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연인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쏠 기간이 완전히 정리되고 내가 연애는 조금 해봤는데 진짜 사랑은 안 해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완전히 뜨거운 사랑에 돌입하게 되실 수 있어요.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파랑분들은 앞으로 완전히 소울메이트가 되는 사람, 절친, 베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 이게 다가오는데 특히 대인운의 관점에서 사람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사원이신 분들 중에 나는 좀 윗사람 운이 없는 것 같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윗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윗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서 이동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권유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인운이 완전 탁 풀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장면은 마치 엄청난 귀인이 갑자기 와서 기존의 인맥들을 다 치워버리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내가 대인운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약간 이런 의아한 마음이나 좀 얼떨떨한 기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또 이 싱크로니시리 단어에 적힌 87이라는 숫자는 또 6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변화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안정이라는 단어 중에서도 이 숫자 6이 주는 안정은 원래 러버스 카드, 연인 카드가 6번이거든요. 숫자 3은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숫자 3이 또 다른 숫자 3을 만나서 6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완성, 완벽함, 협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이 새로운 인연은 연인처럼, 러버스처럼 정말 찰떡같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가 생기고 새로운 연인이 만들어지고 운명이 되고 작게 시작되는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그게 사실은 연인 카드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운명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파랑분의 심리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은 현재 좀 실망하는 부분, 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컵 8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컵을 쌓아뒀는데 그걸 두고 뒤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컵은 원래 감정을 말하는데 감정을 여러분이 가지런히 쌓아두셨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투여했다든지 열정을 투입하고 좀 정성을 다하셨던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부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만족이 잘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탐탁지 않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솔로를 탈출하고 싶어서 좀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려고 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잘 차려입고 나갔고 또 주목을 받고 싶었는데 막상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또 정성에 비해서 성과가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특정한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생각하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신중하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근데 답이 오지 않고 내가 차단당했다든지 나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나는 상대방한테 나름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걸 공부나 일의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또 내가 내 분야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뭔가 딱히 깔끔하게 맺어지지 않았을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가게를 열심히 청소하고 막 테이블도 꾸미고 문도 깨끗하게 닦고 정성을 들였어요. 재료도 다 준비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파랑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냥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괜히 기대하니까 실망이 더 큰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컵 8번 카드는 지금 실망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타고난 능력, 재능, 노력 여기까지도 다 좋았는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때, 타이밍 이걸 두고 좀 조바심내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 이거를 그래서 다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는가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내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변화로 가는 길 분명히 대인운의 변화가 있는데 그 안에 내면에는 뚝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처음에 제가 파란 분들에게 여러분이 외딴 섬에 서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도시에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딴 섬에 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외롭기도 하고 또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외딴 섬에 그냥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싶고 또 자포자기 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나는 조만간 도시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없겠죠. 이제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손님도 없는데 나 장사 그만하고 싶어. 등급도 안 나오는데 어차피 나 지금 결과 안 좋은 것 같은데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만하고 싶어.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때려칠까? 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뒤에 들어온 황제 카드를 보시면 주저앉으면 안 되고 외딴 섬 안에서도 황제가 되어야 한다. 아주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황제 카드도 보시면 황제 주변에 양의 머리가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양을 굉장히 유순하고 어린 동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냥은 타로 카드에서는 굉장히 뚝심이 있고 저력이 있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거든요. 가장 앞서가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자리는 12개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1번 별자리예요.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 나는 이제까지 한 게 있어. 난 그게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존버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열정을 품게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도 생기고 이 열정을 쏟아부을 만한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이 구름을 타고 온 손이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건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했던 선행, 또 과거로부터 했던 끈기, 노력, 이게 이제 변화의 운으로 들어온다. 과거에 헛된 것은 없었다. 이제 운명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내가 뚝심 있게 지키는 것,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 다시 발에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가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기. 그리고 황제는 내 삶의 주인의식이 있고 내 삶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또 이해관계가 막 뒤엉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보살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파란 분들의 이런 카드들의 흐름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꼭 개입돼야 되는 그런 사건, 여러분이 좀 중재하셔야 되는 그런 사건 등장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열정을 좀 표현해야겠다. 내가 필요한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황제 역할을 하고 조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개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등장한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 사건에서 여러분의 뚝심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서 우연처럼 인연이 들어온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뭘까?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신다든지 내가 황제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거기에 좀 직접 뛰어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개입하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딱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아주 작은 일상의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랑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앞으로 연인이라든지 베프라든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 약간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관계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관계는 좀 의미가 없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긴다. 관계가 꽃을 피운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꽃을 피운다라는 카드를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는 꽃 피는 장면 하나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을 심어야겠죠. 또 이 씨앗이 좋은 양분을 땅으로부터 흡수를 해야 될 거고, 또 이 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또 이 자리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이 살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었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게 있고 바꾸고 싶고 당장 다 집어 던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꽃이 피기 직전의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또 세상이 아직 여러분이 품고 계신 꽃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고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때가 차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외면하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꽃이라는 거는 또 열매가 되기 전의 상태예요. 꽃이 화려하고 크게 피는 이유는 이 꽃이 벌의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또 벌을 끌어당겨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사실 꽃이 예쁜 거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까지 노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 아니라 사실 단 하나의 짝을 위해서 또 두 분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때문에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는 계절의 변화라는 카드도 들어오고 지렁이 카드도 들어온 것 같아요. 먼저 계절의 변화 카드는 계절이 변하는 게 여름이 나타난다는 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여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서 또 봄에서부터 기온이 올라서 여름이 되는 거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런 순서가 있고 쌓여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계절의 변화처럼 차곡차곡 다 기억했다가 완벽한 때에 계절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바꿔준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렁이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땅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죠. 이 지렁이는 굉장히 어두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렁이의 움직임 자체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물인데요. 만약에 지렁이가 자기 흙, 자기 땅을 외면하고 도로로 나와버리면 또 나는 햇빛을 만나고 싶어, 세상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면 막상 바싹 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어둡다,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약간 존버의식도 가지시고 내가 노하우를 쌓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딱딱해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융화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꽃이 필 수 있는 비옥한 날이 온다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큰 변화는 여러분의 역할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귀한 인연, 딱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 인연,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미 모든 일이 진행 중이다. 빠르면 8일, 늦으면 8주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요. 파랑분들은 특히 변화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의 거친 땅 이걸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스스로 열정을 피워내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을 알아보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조만간 다가온다. 이런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